안녕하세요.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입니다. 참 이번 주 힘들죠. 주가 갈 듯 말 듯. 사실 지금 시장의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수급적으로 변화가 서서히 감지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출발을 해야 될 시점에서 자꾸 선물과 현물 사이의 베이시스가 약간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죠. 그저께 종가상으로 베이시스를 1.3까지 만들었다가 아침에 갑자기 또 어제 아침에 베이시스를 또 바꿨다가 막판에 또 베이시스를 1.3을 유지하죠. 이 1.3이라는 것은 이론 베이시스를 맞춰놨을 경우에 시장 베이스, 이론 베이스 따라서 매수 차익 잔고가 시장으로 많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에서는 이 프로그램 매수를 쓰고자 하는 생각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저께 좀 아쉬웠죠. 어저께 장행이 순식간에 한 10포인트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장을 흔들었던 것이 그 SK 하이닉스하고 자동차주죠. 자동차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화가 다시 100엔대에 진입하려는 모습이 어저께 보였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일단 빠졌다라고 할 수 있었는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조금 이해할 수 없었죠. CLSA에서 매도 의견을 내면서 주가를 뺐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수급 동향을 보니까 오히려 외국인은 한 220만 주를 사버렸고 기관이 260만 주를 파는 이게 엉뚱한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결국 수급적인 문제로서는 큰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빠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반도체가 일단은 가격이 고점을 찍었다라는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일단 매도 의견이 나오는데요. 외국계 매도 의견이 한번 나오면 주가가 엄청 출렁입니다. 지난번에 삼성전자도 순식간에 6%까지 밀어냈던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본다 그러면 일단 우리나라는 그 매도 리포트가 나오는지 매수 리포트가 나오는지가 상당히 좀 중요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어저께 그 골드만삭스에서 리포트를 내놓은 걸 보니까 MSCI 아시아 태평양 지수가 향후 약 한 11% 정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오히려 내년 3월까지 23% 정도 상승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주가 수익률로 봤을 때 현재 9.9배 정도 되니까 상당히 저평가됐다는 것을 인정한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 그러면 지금 시장의 눌림은 어쩌면 에너지 축적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좀 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장 초반에도 상승하다가 장 막판에 뒷심이 없으면서 밀리는 상황이었죠. 미국에서는 지금 아마도 오늘 있는 영란은행 그 통화정책회의하고 내일은 ECB 통화정책회의를 아마 기다리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그 요번에 영란은행의 새로운 총재 마크 카니가 시장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를 하면서 실제로 캐나다가 금융위기 때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그것을 아주 쉽게 간파하고 오히려 그걸 돌파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영국에서는 이 사람을 작년부터 영입을 미리 얘기를 했었고 올해 1월에 벌써 그것이 결정이 났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7월에 지금 1일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데 이 사람 임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사실은 그 아베노믹스가 중간에 하나 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베노믹스를 극찬했던 사람이 마크 칸이고 이 사람은 양적 완화 옹호론자이기 때문에 영국에서 만약에 경기부양책이 나오게 된다면 이 경기부양책이 영국 하나로 끝나지 않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ECB 통화정책회의에 계속해서 아베노믹스를 배워야 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마크 카니의 영향력이 시장에 상당히 클 거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옛날 마리오 드라기 총재도 ECB 총재가 되자마자 금리를 2번 연속으로 내렸었고 LTRO까지도 1차, 2차를 실행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때까지 영란은행에서 경기방치 하지 않았던 부분을 마크 카니를 통해서 진행하려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면 이것은 ECB로 그 정책이 번질 수 있다는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마도 시장에서는 이 부분에 관심이 좀 갖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이고요. 또 미국에서는 지금 그 지표 중에서 매도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매도가 거의 끝날 때쯤 되면은 그 지표에 따라서 주가가 더 강세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매도하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크면 주가는 빠지지만 매도하는 욕구가 굉장히 적은 상태의 모습이 나오면 주가가 강세장으로 가는데요. 현재 미국장은 14,800에서 15,000 사이를 오가고 있지만
이 매도 지표가 굉장히 낮은 상태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향후장을 강세장으로 보는 경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것이 현재 시장 관점이죠. 그래서 아마도 미국도 역시 힘을 축적하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미국에서는 내일 모레죠. 금요일 날은 실업률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시장 일각에서는 실업률보다는 고용률에 더 포인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 실업률이 큰 변화만 갖지 않는다면 미국은 다시 한번 상승의 기로에 접어들 확률을 좀 열어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로존에서 아까 22 통화정책회의를 말씀드렸었는데 22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100%는 생각하지 않지만 지금 유로존에서는 경기가 소폭 살아나는 모습도 약간 감지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ECB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아마도 LTRO는 아닌 것 같고요. 기업에 대해서 아니면은 예금군이 마이너스를 통해서 시장에 자금을 유통시키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중국이 요즘 그 통화정책이 상당히 조금 유연해지는 상황입니다. 시장에 자금을 계속해서 지원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이제 루머로 인해 상당히 좀 골치를 좀 앓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얼마 전에 중국 은행이 디폴트, 채무불이행 사항까지 왔다라는 루머가 계속 돌면서 중국 인민은행에서 이걸 막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고죠. 결국에선 중국의 금융이 약간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것이 이제 시장에는 어떤 경기부양책 기대 심리로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경기부양책이 우리나라에 만약에 같이 진행이 된다면 우리나라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시장에서는 9월 정도의 경기부양책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본다 그러면은 조만간 아시아에서도 새로운 상승 가능성을 한번 열어두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대해서 얘기해 보죠. 우리나라는 지금 수급적인 데 있어서 뱅가드가 일단은 전체 물량을 다 청산했다고 하죠. 그렇다면 이제 FTSE 쪽에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는 그런 물량이 약 3조 원 정도가 있기 때문에 이 3조 원이 이제 국내 시장에 유입될지가 시장의 관건입니다. 빠른 속도로 들어올 것인지 아니면 시간을 재고 들어올지를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외국인이 시장으로 몰려올 수 있는 상황은 됐다라는 거고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골드만삭스가 우리나라 지수에 대해서만큼은 23% 정도의 상승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국내장은 추가적 상승을 이제 시작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요.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외국인의 다시 귀환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매수가 약 한 9조 7천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벌써 일주일째 베이시스를 조절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조만간 프로그램 매수가 시장을 장악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을 해보죠. 기술적 분석을 보면 오늘 음봉이 나왔는데요. 아주 중요한 자리에서 약간 그 싸움을 상당히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봉 상태의 모습을 보면 양운에서 이제 뚫을 것이냐 말을 것이냐. 이렇게 얇게 이렇게 뚫고 내려왔다가 올라갈 경우 대부분 뚫는 경우가 더 많았다라고 본다면 지금 어쩌면 힘을 축적하는 그런 과정일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영국 차트인데 영국도 역시 지금 양봉 후에 음봉이 나왔지만 아래꼬리가 길어지면서 다시 올라가라는 그런 속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중국 차트인데요. 중국 모습을 보면 이 두 개의 캔들로 한 10% 정도 움직였다가 지금 거의 다 3분의 2 정도 회복했거든요. 이 모습으로 본다면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 심리가 굉장히 크지 않느냐라는 부분이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여기서 3일째 놀고 있는데 오늘은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어디가 하이닉스가 과대 낙폭을 했다면 절반 정도만 되돌려줘도 일단 시장은 힘이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이고요. 하나 더 보다면 이제 엔달러죠. 엔달러가 잘못하면 110엔까지도 갈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 엔화 약세에 대한 부분을 좀 지켜보시면서 시장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쓰고 있고요. 벌써 한재 절반이 다 됐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 승리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